전국의 격전지 개표 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이 후보의 패배가 예측됐었는데 이 지상파 3사 출구조사를 뒤집고 당선된 지역입니다. 성남 분당갑입니다. 안철수 당선인. 안철수 후보가 53.3으로 이 사실 상대 후보 이광재 후보가 만만치 않은 후보인데 여기도 46.7 이광재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이광재 52.8 안철수 47.2 지금 실제 개표 결과와 정반대 결과를 지상파 3사에서는 출구조사 결과로 발표했는데 이것과 정반대로 뒤집고 안철수 후보가 당선을 하면서 성남 분당갑을 국민의힘이 지켜냈습니다. 네, 저기야말로 샤이 보수와 진보 갑 표집의 결과였다고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역 자체가 굉장히 어떤 나이 드시고 또 중산층 이상이 살아가는 부분인데 초반에 좀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 안철수 후보가 스킨십이 좀 약하다든지 판교밸리가 있어서 R&D 예산을 깎았다든지 네. 또 저쪽이 또 재생병원이나 서울대병원 의료 관련된 가족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안철수 후보가 소위 고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광재 후보가 좀 늦게 갔다든지 너무 빨리 승기를 잡음으로써 자칫 이광재 후보가 방심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보면은 이제 고향에 대한 스포팅, 그러니까 분당에서 강원도민이 많이 사느냐, 영남인들이 많이 사느냐 그렇군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이광재 후보가 조금 막판에 뒷심이 딸렸고 이거 역시 그 김준혁 후보의 막말이 말하자면 샤이 보수를 투표장에 이끌게 한 그런 결정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샤이 보수. 과포집은 뭡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의 그러니까 과포집. 지나치게 진보 진영이 전화를 걸면 빨리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당이 가반이 될 것이다 하는 예측은 그게 전제돼서 나온 얘기든 지금 여론조사 자체가 야당 지지자들은 여론조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는데 그렇군요. 여당 지지자들은 안 받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권 18년이 먹히니까 사실은 잘 응하지 않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당사에서 국민의 혼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소감을 내일을 발표하고 있는데 위하는데 들어보시죠. 우리 22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최선을 다해준 후보들, 그리고 선거운동원,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당락과 관계없이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는 국민 승리의 소중한 미랄이 됐습니다. 당선된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결과를 안게 된 후보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자 여러분께는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민 주권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에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서 온 힘을 함께 모아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거듭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 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잠시 후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이 나오면 저희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분당갑 안철수 후보의 예측조사 출구조사를 뒤집은 승리. 안철수 후보 이야기 저희 들었던가요?
안 들었죠? 들어보시죠. 먼저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께서 정말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배운 소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경험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심에 맞는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충실하게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분당 옆 지역이 또 있죠.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이 후보가 패배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정반대 결과를 뒤집으면서 당선된 후보입니다. 분당 을입니다. 김은혜 후보가 51.1, 김병욱 후보가 48.9%로 김은혜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김병욱 후보가 51.7, 김은혜 후보가 48.3, 정반대의 예측이 나왔는데 뒤집었어요. 지상파 출신 안영환 의원님, 그 KBS 기자 시절 때보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사전 투표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때는 사전 투표가 없었다. 그때 사전 없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출구조사 맞췄다? 거의 맞췄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전 투표율이 거의 유효 투표율 절반 가까이 됩니다. 아니 그래도 정반대로 예측하는 게 어디 이제 있습니까? 보통 이제 사전 투표를 한 분들에 이제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합니다. 예.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전 투표 하셨습니까? 누구 찍으셨습니까? 조사하는데 이게 표집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 하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사전 투표에서 60대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사전 투표하면 젊은 분들이 많이 투표를 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60대 이상에서는 22%나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사전 투표를 그렇게 많이 했으리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죠. 그게 이제 막판에 이 사전 그 출구 조사와 본선거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온 게 그 사전 투표율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분당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좋은 지역구입니다. 보수정당 입장에서 보면은 옛날에 사실은 안영환 의원님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저희 채널의 예측 조사도 틀렸습니다. 김은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권 후보급의 후보가 나오면은 유권자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예. 자기가 저 사람이 떨어지면은 내가 저 사람 미래를 망치는 좀 죄의식 같은 걸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나올 때 이제 선거 전략입니다만 나는 반드시 뭐가 되겠다. 난 반드시 뭐 대권 후보를 도전하겠다라는 식으로 한다면 선거에 좀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제 유권자들의 그런 심리를 좀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아마 이광재 후보는 뭐 강원지사를 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또 기타 지역에서는 좀 지명도가 떨어지죠.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그런 후보의 역량, 사이즈 차이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당선인 김은혜 당선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막판에 뒤집었어요. 그렇죠? 김병욱 후보가 간단치 않은 후보인데 김은혜 후보가 뒤집고 역전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표로 보여주신 민심과 분당 주민분들의 바람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더 낮게 임하겠습니다.